레이저 각인기를 보겠습니다. 옥션에서 한 10만 원대도 있고 그래서 지금 팔고 있는데요. 레이저 각인기는 고에너지 레이저 빔을 이용해서 금속, 목재, 플라스틱, 가죽 다양한 재료의 표면을 태우거나 깎아내고 변색시켜서 정밀한 로고 문양을 텍스트 등을 새기는 기기인데요. 컴퓨터 제어를 통해서 높은 정밀도와 반영구적인 마킹이 가능. 소형에서부터 산업용까지 다양한 가격대별로 다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옥션 같은 데서도. 레이저 광선을 렌즈로 직광하여 재료 표면에 고열을 발생시켜 태우거나 산화박리 변색시킨다. 보통 헤드 속에 두 개의 겨울이 움직이며 레이저를 주사하여 빠른 각인이 가능하다. 접촉하지 않고 가공하므로 재료의 손상이 적고 매우 섬세한 작업이 가능하며 지워지지 않는 반영구적인 마킹을 제공한다. 파이버 레이저 금속 및 비철, 금속, 경질, 플라스틱 각인에 특화되어 있다. 매우 빠르고 정밀하다. CO2 레이저 목재, 가죽, 아크릴, 유리천 등 비금속 재료에 적합하다. 다이오드 레이저 보라색 빛을 사용하여 주로 종이, 목재, 플라스틱 등을 태우는 데 사용 소형기기에 많이 사용된다. 활용 분야는 제품 일련 번호, 시리얼 넘버, 로고 마킹, 산업용, DIY, 공예품 굿즈, 제작 선물용, 맞춤 각인, 개인 공방용, 명함, 휴대폰, 케이스, 텀블러, 표면 처리 이런 데도 그래서 이런 부분을 레이저 빛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게 보호 환경을 착용해야 된다. 이기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기를 수많은 작은 볼록 렌즈를 이용해서 큰 볼록 렌즈에 집중. 카이스트 어떤 교수님이 YTN에서도 소개한 교수님이 하시든지 하지 마세요. 제 기술이니까. 카이스트에도 제 페이스북 팔로우 하셨죠. 그래서 제 기술이 또 많이 나와요. 오목 렌즈를 동원해서 이것을 한다. 또는 다이아몬드 커팅을 위해서 이 세 가지를 같이 공진기처럼 이용해서 그 빛을 중폭하게 쏩니다. 전기를 강중약으로 합니다. 빛 사이즈 자체를 강중약으로 해서 빛 사이즈를 대중소로 만들어서 하고요. 서로 이 공진기가 여러 개가 있어서 그래서 이런 빛 공진기처럼 생긴 게 여러 개가 있어서 빛을 사이즈를 대중소로 만들어도 됩니다. 그런 것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각각 이렇게 조사하거나 하나에서 이렇게 공진기가 안에 이렇게 여러 개가 달려 있어서 이것을 이렇게 쏴도 된다라는 것을 하나의 공진기 여러 개 달려서 각각 이렇게 빛을 만들어 쏠 수도 있어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카메라에다가 현미경을 달아서 정밀하게 하고 이렇게 빛 사이즈를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숫자 유리 용접 이렇게 된 플라스틱 용접 같은데도 초점이 맞지 않으면 필요한 열이 도달하지 않으므로 통과를 하게 되고요. 초점이 맞는 곳 가령 사이즈가 여러 빛도 가능하고 아주 가늘은 나노 단위의 빛도 있다 그러면 그거를 여러 개를 뭉쳐가지고 필요한 열을 만들어내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아주 섬세한 나노 단위의 가공도 가능하다. 이것도 되게 싸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EUV 장치 회사에서도 그렇고 이걸 EUV나 다른 방식으로 레이저 가공기, 레이저 지금 각인기도 영접기도 가공기도 이 방식을 사용하셔서는 안 되겠다. 전기 영접기도 전기양을 강중량으로 넣어주거나 레이저 영접기, 레이저 가공기도 강중량으로 넣어주는 게 10단계도 할 수 있다는 섬세한 가공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여기다가 이렇게 레이저 빛을 만들어서 10가지도 넣어주는 방식, 그래서 추가적 에너지를 더하는 방식을 사용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섬유를 갖다 볼록볼록하게 만들어 가지고 다이아몬드 커팅을 해서 이것을 전체를 통해서 빛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만들어내는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네. 그래서 레이저 각인기도 그렇고 이 방식을 사용하셔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레이저 가공기, 레이저 가공기를 레이저 가공기 굉장히 많은데요. 레이저 가공기는 고에너지 레이저 빔을 렌즈로 직광시켜 금속, 플라스틱, 목재 재료 표면에 직접 접촉하지 않고 녹이거나 태우거나 잘라내는 절단 정밀 가공 장비인데요. 반도체에서도 자르는 식으로 이거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것도 제 기술 쓰시면 정밀한 자르는 게 가능해서
하시면 재기술이 되겠습니다. 레이저 빔을 아주 작은 점에 집중시켜 순간적으로 높은 열을 발생을 시킵니다. 높은 정밀도 및 속도, 복잡한 영상도 정확하게 절단하거나 각인할 수 있다. 복잡한 형상도 정확하게 높은 복잡한 형상도 정확하게 절단하거나 각인할 수 있다. 자동화에 유리하다. 이렇게 레이저 이렇게 조각도 가능해요. 레이저로 조각 도장 파듯이 해서 반도체를 내가 판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반도체를 세밀한 이제 범용 반도체는 다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플라스틱 있다고 유리석연 코팅이 자란 유리만 굴러서 제조하거나 나노필름 모든 필름 같은 것들도 아래 유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저런 고치면 더 좋겠죠. 나가지고 그 안에다가 레이저로 이렇게 두께별로 해가지고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파고요. 레이저로 그 안에다 금속 용량을 넣어줘서 이렇게 파고 나서 다시 위에다가 이렇게 저기 뭐 이렇게 절연 구조를 넣어준다든지 넣어주고 다시 얹혀주고 홈을 파서 접착하고 다시 위에다 얹혀주고 이런 식으로 층을 쌓으면 되게 싸게 접착을 절연체가 뭐가 됐든 간에 고체가 되면 더 좋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약간 반도체의 두터운 부분에 이것이 카펫이다가 되면 좀 더 많은 그 전기가 축적이 된다. 카펫이다가 된다고 하면 트랜지스터도 만들 수 있다 그랬죠. 여기다가 구리를 대중소 넣어주고 인비소질 석연 탄소고리들 봉소도 넣어줄 수 있고요. 연고자석과 자설석에 들어가서 움직이는 어떤 전기장을 만들어서 자기장을 건드려서 전기를 생성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철석으로도 카페시타를 만들거나 이렇게 해서 배터리를 만들 수 있다. 전기를 직류전기나 교리전기를 걸어주면 자철석을 쭉 놓고 대중소로 놔주면 더 좋아요. 그러면 자철석에는 전기가 걸리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전기가 생성이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작은 놈, 중간 놈, 큰 놈, 얇은 놈, 중간 두터 놈, 큰 두터 놈. 그래서 이쪽으로 전기가 흐르기 때문에 교류 전기를 걸어주면 이걸 쭈루루 넣으면 이게 정류작용이 이루어져서 배터리가 되어서 이쪽으로 교류 직류로 바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작은 놈, 중간 놈, 큰 놈에서 중간에 이렇게 문턱전압을 산화막을 형성해서 문턱전압을 넘어주고 그럼 여기 전기가 걸려서 중폭된다. 여기 구리다. 그럼 인비소, 질소, 석연, 탄소고리를 넣어주고 붕소도 넣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대중소로 들어가고 사이즈를 아니면 구리 단독으로도 가능합니다. 대중소로 여기다가 여기는 여기 연구자석 자철석을 넣어주고 이쪽 버전에는 여기 좀 더 양을 이쪽은 많이 주고 이 양을 적게 주고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문턱전압 넣으면 여기서 중폭되는 트랜지스터가 되는 것이죠. 두 사이즈로도 전기를 언업할 수 있다면 여기 양 적게 주고 많이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거나 단독 금속으로도 구리다 그러면 단독 금속만 넣어주는 경우도 전극으로만 사용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트랜지스터를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소스는 양을 적게 주고 뭐 금속은 다 돼요. 단일 금속이 더 낫다는 게 발열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소스는 좀 작게 주고 양을 드레인은 많이 주고 N- 작게 주고 N 플러스는 많이 주고 N 플러스보다 드레인은 더 많이 주고 이렇게 게이트로 이렇게 수주가 내려올 때 게이트에는 텅스텐이다 그러면 텅스텐 분말을 대중소로 넣어주고 인비소질 석연 탄소가루 또는 붕소도 넣어줄 수 있다. 자유전자를 많이 생성하기 위해서 거기다 연고자석이나 자철석을 넣어주는 버전 안 넣어주는 버전이 있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리를 수없이 작은 점들을 여기서 레이저로 점을 찍어가지고 그 안에 금속을 좀 더 많이 넣어준다는 것이죠. 대난 매듭고도 매듭고도 이런 식으로 넣어준다는. 그래서 모터나 발전기에도 이렇게 구리가 있으면 구리에다 인비소질 석연 탄소를 넣어가지고 봉석을 넣어가지고 전기선 통신선으로도 그걸로 만들어요. 그래서 전기선, 통신선, 광케이블이라든지 동축 케이블, 해적 케이블 이런 케이블 종류에도 유리석연 코팅 예사로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 안팎의 코팅 구조를 줍니다. 하시면 저기들이 되겠어요. 그리고 저기 피복 자체에도 그런다는 것이죠. 모든 케이블에는 다 돼요. 전기선도 되고 전화선도 되겠죠. 그 다음에 외부 간섭을 최소화시켜 줍니다. 오랫동안 내구성 환경의 변화에도 오랫동안 이렇게 해서 한다는 것이죠. 하시면 저 기술이 되겠다. 수많은 점을 찍어서 거기다 금속을 좀 더 많이 추가로 넣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가 이제 배터리가 된다는 것이죠. 금속 배터리 이론인데요. 반도체 회로가 있을지라도 이 부분은 좀 더 많은 금속을 넣어줘서
그래서 배터리가 된다는 카패시터가 되어서 D램 같은 경우는 카패시터에 때 1과 0을 저장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구리다 그러면 다른 금속 다 돼. 알루미늄도 되고 니켈도 되고 그래서 인비소 구리당 대중소호드랑 인비소 질소 흑연 탄소가를 넣어주거나 붕소를 넣어주거나 연고자석이 그런 자철석에 들어가는 버전 안 들어가는 버전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뭐 이렇게 통합 IC 센서라든지 시간의 감지 여러 방식도 괜찮고요. 여기다가 TMR 센터도 괜찮아요. 그래서 전기 자기장이 걸리기 때문에 자기장이 있느냐 자기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라서 TMR 센서도 50나노초 가능하다. 아니면 전류 센서를 그래서 전기를 걸어갖고 전류가 있느냐 없느냐를 이렇게 자기 자철석에 들어가는 버전은 전류가 있느냐 없느냐를 이렇게 좀 가져와도 괜찮거든요. 가져와서 증폭을 하는데 구리다 그러면 대중소들하고 인비소질 탄소가루 또나 아니면 붕소를 첨가시켜도 돼요. 자유전자가 많이 캐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데요. 자철석 저기서 전자석 만들 때도 철심했다 이것을 넣어요. 철심이다 그러면 인비소 질소견 탄소가루를 넣어주거나 이게 뭐 붕소를 첨가시켜줘서 자유전자를 많이 생성하거나 아예 그냥 자철석으로 철심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구리를 적어도 사이즈가 틀린 2개 이상 예. 뭐 모터나 발전기도 사이즈가 틀린 2개 이상을 만들어주면 하나는 부드러운 움직, 하나는 강력한 움직임을 만든다 했죠. 이따가 이런 그래서 약간 대남 매듭고 좀 만들고 두터운 부분을 넣어서 배터리로 만들어서 파워 있게 전자석을 만들거나 모터 발전기를 움직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연구자석은 여러 개 수십 개 수백 개 병터 입자나 가루에서 대중소 홈을 파준다. 자철석으로도 연구자석을 만들어 줄 수 있다. 연구자 자철석에 자철석은 전기를 걸어줄 수 전기가 걸리기 때문에 인비소 질소 흑연 탄소가루를 또는 붕소를 첨가해서 넣어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보다 더 모터가 파워 있게 돌아간다. 500도씨면 안 올라가게 그렇죠. 파워 있게 돌아가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연구 자석을 자철석으로 대신할 수 있다. 그래서 연자석이 철심도 자철석으로 대신하고 인비소질 석연 탄소가루 붕소를 넣어준다. 유리석연 코팅에서 유리막을 넣어서 자철석 같은 이렇게 코팅 구조를 준다. 부식을 방지한다. 그래서 큰 거 들어갈 거 봐요. 500도 넣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구리를 뒤에서 사이즈를 틀린 2개서를 넣어가지고 수백 개를 넣어줘요. 그래서 한 개 들어갈 거 열 때문에 수백 개를 넣어서 현재보다 전자석이 엄청나게 강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전자석 같은데도 스피커 같은데도 구리를 모든 발전기에도 모터 발전기도 자동차 제너레이터 이런 데도 대중소로 넣어주거나 자철석으로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철석이 괜찮은 것 같거든요. 그냥 뭐 자철석을 이렇게 그 판에다가 이렇게 대중소 넣어주고 어떻게 인비소질소 흑연 탄소가루 붕소가루를 넣어주고 구리 하거나 금속을 넣어줄 수도 있어요. 구리나 알루미늄 쭉 이렇게 나노 형태를 필름 형식으로 넣어서 절연 구조 이렇게 나노 필름이다. 그래서 절연 구조를 아래로 넣을 수 있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놓거나 플라스틱에 대도 돼요. 다른 고무도 되고 그 금속도 돼요. 쭉 넣으면 딱 절연을 했기 때문에 전기를 직류나 고류로 해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효率줬다 뺐다 줬다 이런 식으로 방향을 바꿔서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또 리튬 같은 거 들어가도 되나? 리튬이 굳이 필요 있을까라는 생각. 자철석을 물 전기 분해할 때 자철석으로 쭉 넣어가지고 전기가 걸리면 전기도 생성하고 수소도 생성할 수 있다. 말씀 자철석에 있다. 구리 인비소 질소 흑연 탄소가루 붕소가루도 넣어줄 수도 있다. 사이즈를 틀리게 대중소다. 배터리 슬러리에도 이와 같이 기술을 금속이든 비금속이든 이와 같은 구리 인비소 질소 흑연 탄소가루 봉소가루 같이 넣어주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전자 잉크도 마찬가지고요. 전도가 보다 잘 되고 자유전자가 많이 생성됩니다. 전기선 통신선으로도 만들고 그래요. 하시면 제 기술. 스피커선에도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감는다. 연구자석도 자철석으로 할 수 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스피커에도 가능하고요. 이런 마이크 구조에도 자석이 들어가니까 그것도 가능하고 자석에 들어가는 걸 다 자철석으로 대신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기계 자철석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네네네. 그렇게 전자레인지도 가능하고 그러겠죠. 네네. 전자레인지도 가능하고 전자레인지도 이렇게 자철석 들어가요. 이렇게 전구자석에 그 자철석으로 대신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연구자석은 전기가 잘 안 걸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철석은 전기가 걸린다는 점이 이렇게 틀린 부분이다 하겠어요.
뭐 이렇게 흑연 음극재다 그거 하나로도 배터리를 만들 수 있다 그랬죠. 거기서 흑연 음극재에다 인비소, 질소, 흑연, 탄소가루, 금속가루를 섞어줄 수도 있다. 이것이 자전자를 많이 쓰는. 이거 단독으로도 돼요. 여기다가 구리나 알루미늄 이런 가루들을 대중소 넣어줄 수도 있고요. 리튬도 넣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분말, 그다음에 리튬 분말 이런 식으로 넣어준다는. 그것을 양이 많고 적게, 많이 적고 적고 이런 식으로 자꾸 전이샤를 만들어서 움직이는 구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기다가 자철석 단독으로도 자철석만 넣어가지고도 단독으로도 그래서 이렇게 흑연층에다가 여기서 흑연에다가 인비소질 흑연 탄소가루 풍소가루 넣어주고 자철석 자체에도 인비소질 흑연 탄소가루를 넣어줄 수도 있어요. 풍소도. 그래서 연고자석도 그렇지. 그래서 걸리면 이제 자유전자를 많이 생성하게 되죠. 이거 흑연 음극재 하나만으로도 여기도 탄소봉이 들어가는데 똑같이 뭐 흑연 음극재다 그러면 이게 탄소봉도 여러 개 없어지게 수백 개 없는 입자나 가루에서 대중소 내주고 홈을 파져서 표면적을 넓게 해주고 리튬 분말이나 이온을 접어내 주는데 흑연 자체에도 또는 탄소봉 자체에도 이것도는 리튬 자체에도 인비소 질소 흑연 탄소 분석가루를 넣어준다. 금속을 첨가했을 때는 그 구리다 알루미늄이다 단독이 나요. 그래서 인비소 질소 흑연 탄소가루를 넣어주고 구리나 이 비금속을 대중소로 넣어줍니다. 여기서 쓰시면 사이즈를 틀리게 이거를 쭈룩 배치해서 이렇게 만들어준다. 또는 여기다 자철석을 잔뜩 넣어가지고 전기를 걸어 직류전기나 교류전기를 걸어주면 전기가 생성되는 이런 건전지도 나올 수 있어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걸 다 대체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축전 기존의 납축전지도 이걸로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용으로 그냥 이렇게 자철석 단독만으로도 이렇게 수십 장 넣어가지고 직류전, 교류전, 드린 전기에 비해서 나오는 전기가 많다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이런 히터기에도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거나 스피커에도 장착이 되거나 데스크탑, 노트북, 가전, 냉장고, 에어컨, 뭐 선풍기 할 것 없이 냉풍기 뭐 이렇게 모든 것에 다 걸리게 돼. 정수기에도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가전 제품에는 다 들어가거나 로봇에도 들어가고 자체적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구조. 드론에도 들어가고 배에도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데는 없어요. 하여튼 안 들어가는 데는 없다. 이걸로 이제 50장짜리, 100장짜리 해갖고 전기 걸어. 이걸로 MLCC 기술을 사용하실 수 있는데 MLCC 기술 해갖고 자철석을 넣어가지고 밀봉해서 자기력을 이렇게 다른 데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갖고도 몇 개가 갈 수 있다. 아니면 그 이렇게 저기 MLCC 기술로 갈 때는 구리를 대중소 넣어주고 알루미늄도 돼요. 인비소질 석연 탄소가루를 섞어주거나 풍소를 섞어줄 수 있다. 다 사이즈를 대중소인다. 연구자석 자철석에 들어가는 버전 안 들어간 버전 이걸로 MLCC 금속 배터리 구조를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무라타가 되든 삼성이든 어디든 쓰시면 안 되겠어요. 전기 전제 뭐 자철석을 아주 조그맣게 넣어줘도 된다. 그럼 거기가 움직이는 전기장에 자기장을 건드려서 전기를 생산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네. 태양전지에도 이것을 발라놓거나 그것을 단독으로도 태양전지를 만들 수 있다. 태양전지에다가도 직류나 교류를 걸어주는 방식으로 전기를 생산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금속을 코팅을 좀 방막 코팅을 좀 해준다. 그래서 약간 이렇게 수많은 레이저로 점을 찍어 거기다가 금속을 좀 더 많이 넣어주는 방식, 다결정이나 등결정이나 그게 이제 전기를 축적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금속 줄을 만들어 놓죠. 인쇄가잖아요. 금속 줄에다가도 이렇게 굵은 이렇게 줄을 만들어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 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구리를 대중소도 이렇게 도돌도돌하게 막 넣어준다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구리를 좀 더 많이 넣어준다는 오돌도돌 넣어서 구리줄을 쭉 그어줘요. 그래서 그 고속선이 된다는 것이 2m 베이스 콜렉터도 이것이 들어가고 계속 이런 식으로 이것이 금속을 빨리 전기를 전도하여서 전기를 빨리 좀 더 많이 생산할 수 있습니다. 금속 방막을 코팅하는 식으로 들어가시면 제 기술이다. 알루미늄은 구리든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전기가 전도되는 건 다 된다. 거기다가 인비소질 구리다 그러면 알루미늄이다 그러면 인비소질 석연 탄소가루 금속가루 섞어주거나 자철석을 섞어주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연구자들 또는 그 어떤 기체에다가 전기를 가하면 빛을 발하는 수은, 네온, 아르곤가스 이런 것들을 발라주거나 또 사라지면 또 발라줄 수도 있어요. 이런 것도 가능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철석을 정방에 역방으로 전기를 걸어서 N극과 S극을 자기 모멘트를 바꾸고 그걸 1과 0으로 만든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TMR 센서를 통해서 전류를 걸어줘서
자극을 해서 유도 전류가 어느 쪽 방향으로 나오냐에 따라서 자기 모멘트 배열을 봐서 1과 0으로 파악할 수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전류를 증폭하기 위해서 구리다 그러면 대중소 들어가서 인비저질소 흑연탄소가루 풍속가를 넣어줄 수도 있다. 또는 여기다 자철석을 넣어줄 수도 있다. TMR 센서도 이 방식을 하는 모든 통합 IC 센서, 전류 센서 감지회로도 이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에서 전류를 증폭하기 위해서 어떤 이렇게 그 N 반도체에도 들어가죠. 네네. 드레인 쪽에도 들어가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게이트에도 들어가고 이런 방식이 텅스텐이다 그러면 대중소 들어가고 인비소지 흑연탄소가루 분석가를 넣어주거나 자철성 연구자성을 들어가는 번은 안 들어가는 번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금속에 상관이 없다. 사이즈로 여러 사이즈로 들어가면 제 기술이다. 배터리, 슬러리, 금속이든 비금속이든 전자잉크 다 가능하다. 모든 금속을 만들 때 철이 됐든 구리든 아이언지든 근데 대중소로 사이즈를 넣어갖고 만드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알갱이를 두드러 넣어가지고 뿌리다 알루미늄이다 이렇게 대중소 이렇게 넣어준다는 거죠. 여기서 넣어주고 불기축적이나 불기축에 넣어서 액상을 덮어줘요. 이게 구리판도 되고 아연판도 되고 알루미늄판도 되고 망간도 되고 니켈도 어떻게 다 돼요. 뭐 이렇게 모든 금속을 그래서 여기다 전기를 걸어주면 안에서 움직이는 전기장이 이렇게 사이즈가 틀린 놈들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전기가 가두어지는 현상이라 이거는 이제 전기선 통신선으로 만들어 자유전자를 좀 많이 생성하기 위해서 인비저질소 현탄소가루 분석가를 넣어준다는 자철석 들어가는 거지 안 들어가 이건 이제 그렇게 되면 이건 배터리가 완전히 배터리가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물에다 넣어가지고 전기를 걸어주면 그래서 움직이는 전기장이 되어서 움직이는 전기장이 되어서 배터리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거기다 자철석에 들어가는 버전 안 들어가는 버전 넣을 수 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지금 레이저 가공기를 이렇게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고에너지 레이저 빔을 렌즈로 직강시켜 제가 일부러 제 기술을 하도 이 무단으로 쓰시는 분들이 많아서 아니면 공개로 간다 그랬잖아요. 고에너지 레이저 빔을 제대로 직강시켜서 금속 플라스틱 목재 재료 표면에 직접 접촉하지 않고 국가 차원에서 다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 차원에서 모든 걸 다 지배하게 될 것으로 그렇게 되면 녹이거나 용형 태우거나 잘라내는 잘라내는 정밀 가공 장비다. 비적첩식으로 마모가 없고 정밀도와 속도가 뛰어나 산업용 절단 용접 각인 등에 주로 사용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레이저를 아주 작은 점에 집중 순간간에 모든 오픈너를 발생을 시킨다. 복잡한 형상도 정확하게 절단하거나 각인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로 레이더로 그냥 3차원 구조물을 3차원에서 조각할 수도 있어요. 네. 레이저 튜브에 생성된 빛이 카메라에다 현금형을 달아서 지가 알아서 하죠. 빛 사이즈는 대중소로 해가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떤 전기 용접기, 전기 가공기 같은 것들도 전기를 강중량으로 주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강중량으로 줘서 필요할 때가 있어요. 지금은 이게 전기가 강중량이 아닌데요. 전기를 강중량으로 넣어서 이렇게 섬세하게 조각할 수 있습니다. 하시면 이렇게 조각이나 용접 하시면 제 기술이 필요할 때가 있으니까. 똑같은 전기로 쓰면 똑같은 용량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섬세한 가공이 힘들죠. 레이저도 그렇고 대중소 빛을 해서 전기도 강중량으로 넣어주고 돋보기 초점 방식으로 아주 나노 구조의 빛도 여러 개를 뭉쳐놓으면 필요한 열이 만들어진다는 섬세한 가공이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돋보기 초점 방식으로 좌표 숫자 방식으로 카메라로 정확히 가공합니다. 그래서 100개의 이런 레이저 가공기를 만들어서 동시에 반도체를 찍을 수 있고 1000개도 그렇고요. 되게 싸게 제작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레이저 절단, 금속판이나 판자를 원하는 모양으로 자른다. 과학가스를 이용해 용형된 재료를 날려보내 절단면을 형성한다. 레이저 각인 마킹. 표면에 로고 일련 번호 물자 등을 새긴다. 레이저 용접 그 다음에 발운동했습니다. 표면에 로고 일련 번호 문자 등을 새긴다. 레이저 용접 두 재료를 녹여서 접합한다.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금속은 스테인리스강, 알루미늄, 티타늄
목재, 플라스틱, 아크릴, 유리, 종이 등 레이저 가공기는 산업 현장에서 판금, 가공, 자동차 부품 제작, 기계 부품 생산 다양한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레이저 가공을 지금 계획으로 레이저 이렇게 각인기는 10만 원대에서 옥션에서 팔아요. 네, 팔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로 이제 반도체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네. 모든 레이저 각인기에 카메라가 달려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고급형 같은 데는 있는데 카메라에다 현미경 달아서 하시면 제 기술이다. 그거 망원 카메라에다 현미경을 달아가지고 제가서 거기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숫자 방식으로 디스플레이 화면에 표시하거나 온라인으로 보내갖고 좀 더 나은 장비로 표시를 봐서 표시한다라고 했는데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것도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숫자 방식으로 합니다. 이걸 레이저 각인기에게 이 기술이 그 카메라에다가 현미경을 달아서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거기 그래서 카메라가 있으면 그래서 작업용을 현면화로 표시하는 출력하기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이런 것은 모든 레이저 가공기와 전기 용접기에 가공 장비에게 반도체 장비에 카메라에다 현미경 달아서 하시면 그것이 제 기술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뭐 안 쓸 수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많은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셔서는 안 되겠습니다.